안녕하세요. 디오스카의 DJ 네오입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또 코너 특성상 저도 조금은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개인 코너를 항상 미뤄왔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개인 코너는 거의 두 달 만에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대본을 준비하면서도 또 지금 녹음을 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네요. 지금 녹음하는 날짜는 3월 16일입니다. 올겨울이 무척 추웠었는데 2018년이 되고 벌써 3월인 만큼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전 아직은 휴학 중이지만 아마 캠퍼스에도 애떼고 설레는 모습의 신입생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새 UCC 같은 짤막한 영상을 만드는 취미 아닌 취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평소에 영화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3분에서 5분의 영상을 찍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찍는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역시 취미는 취미로 끝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오스카에서 얼마 전 3월 4일에 열렸던 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회차 때 89회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 진행된 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엔 사상 초유의 방송사고가 일어난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은 90회 시상식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앤디 오스칼 고스트. 오늘도 시작은 후보에 오른 영화들의 소개에 앞서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있었던 이모저모를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작년 89회 시상식에서 있었던 방송사고를 아카데미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언급을 해나갔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주요 부분 시상인 작품상 시상에서 수상작이 라라랜드에서 문라이트로 번복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번복이라기보다는 수상작이 적힌 봉투가 잘못 전달이 된 것이죠. 라라랜드의 스텝진들이 수상소감까지 모두 발표하고 정정된 터라 후폭풍은 더 강했답니다. 매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고의 저명한 시상식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만큼 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분명 많은 신경을 기울였을 거예요. 아카데미는 저번 해프닝에 대해서 전공법을 택합니다. 시상식을 준비하는 스태프팀은 물론이고 호스트 또한 작년과 같은 지미 키멜을 택하면서 본인들의 실수를 본인들이 해결하려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비춥니다. 언변이 무척 화려한 지미 키멜 또한 오프닝에서부터 소위 자학객으로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수상작이 발표되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일어나달라는 조크를 던졌습니다. 애초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홍보하는 포스터 문구에도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이라는 문구로 이목을 사로잡기도 했죠. 본 시상식 작품상 시상에서도 전 회차들과는 다르게 큼지막한 봉투가 눈에 띄었었고 시상자 또한 작년에 작품상을 시상한 워렌 비테와 페이 더너웨이가 시상을 요번에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의 가장 큰 실수를 유쾌하게 승화시키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이번 시상식의 컨셉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부도덕적이고 비인륜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그 하나의 계기로 작년 10월쯤 하비 웨인스타인의 스캔들을 필두로 미국 전역에는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됐었죠. 미투 운동의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서 영화계에도 큰 바람을 불어일으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미 키멜은 오프닝부터 영화계의 팽배한 악습에 대한 변화를 언급하였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운을 떼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성 인권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시상식이었지만 지미 키멜은 영화 블랙팬서를 통해 소수자를 향한 시선의 변화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과 여성이 히어로가 되는 것은 모두가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해가는 영화계의 현상에 주목하게 되는 멘트였죠. 이런 컨셉 아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프란시스 맥도맨드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영화 3빌보드에서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한 프란시스 맥도맨드는 본인이 페미니스트로 살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여성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스카상을 바닥에 내려놓고
90회 시상식에 후보로 지명된 모든 여성 후보를 향해 기립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대배우 메릴 스트립의 기립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여성 후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두 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바로 인클루전 라이더라며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직역하자면 평등 보장 추가 조항인데요. 계약 협상이 끝난 후 성별 및 인종의 균등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짠한 수상 소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래 여우주연상을 시상해야 하는 작년의 나무주연상 수상자 배우 케이시 애플렉이 성추문 스캔들에 있어서 본인이 자처하여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포스터와 제니퍼 로렌스가 대신 시상을 진행하기도 하였죠. 그 밖에도 올해로 90세인 크리스토퍼 플라머와 95년생인 티모시 샬라메가 후보로 오르는 일도 있었고, 매번 수상소감이 길어져서 지루해지는 양상을 방지하고자 가장 짧게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사람에게는 제트스키를 선물한다는 내용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제트스키는 30초 남짓의 수상소감을 발표한 의상상 수상자 마크 브리지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상식 전체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지루했습니다. 분위기도 이전보다 더 차분했었고 화려한 콘텐츠보다는 영상 위주의 콘텐츠가 많았던 터라 생각보다 마냥 즐기기는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길잖아요, 시상식. 또한 수상작이나 수상자들 또한 거의 이변이 없는 채로 진행이 돼서 극적인 요소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생방송으로 시상식을 봤던 터라 그런지 너무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후보에 많이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많은 작품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의 영화들이 아직 국내에서는 개봉하지 않은 영화가 많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보지는 못한 작품들이 존재하지만 최소한의 정보로 수상작들과 후보작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야기를 앞서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거의 모든 수상들이 언론과 대중의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반전은 없었던 시상식이었다는 것이죠. 우선 작품상, 가장 큰 시상이죠. 눈에 띄는 후보 작품으로는 쉐이프 오브 워터, 쓰리 빌보드, 덩케르크, 겟아웃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상식 이전부터 쉐이프 오브 워터와 쓰리 빌보드의 2파전이 예상되었고 쉐이프 오브 워터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상대로 작품상의 영광은 퍼시픽 림, 파네미로 등으로 알려진 기에르모 델 토로의 쉐이프 오브 워터가 함께 됩니다.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는 말을 하지 못하는 청소부 엘라이자와 실험실에 갇혀있는 괴생물체와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영화의 흐름 자체가 무척 감동적인 것은 둘째치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감, 미장센, 그리고 음악까지 정말 완벽한 하나의 예술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본래는 흑백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컬러로 선회를 하면서 감독 특유의 아름다운 색감을 완벽하게 살려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는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와 각축을 벌였던 영화 쓰리 빌보드. 국내에서는 15일인 어제 개봉이 된 영화예요. 딸이 안타까운 살인사건에 의해 죽지만 경찰은 그 사건에 무심합니다. 경찰의 무능함에 분노한 엄마 밀드레드는 아들의 마을의 외곽 3개의 광고판에 경찰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싣습니다. 강인한 어머니와 경찰, 또 이웃과의 대립을 다룬 드라마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가장 주목받았던 이유는 단연 배우들의 연기에 있습니다. 소재가 소재인 만큼 각 인물들의 캐릭터를 10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영화를 이끌어가는 3명의 배우 프란시스 맥도맨드, 우디 헤럴슨, 샘 로겔이 모두 연기상 후보에 지목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영화 3빌보드는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은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덩케르크와 다키스트 아워입니다. 덩케르크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친숙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큰 흥행도 했었고 놀란의 이름값을 한 영화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017년 영화 중 거의 최고였다고 생각하는 작품이었어요. 타이틀은 전쟁 영화지만 놀란만의 화려한 플롯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느낌이랄까요. 개인적으로 응원했던 작품이었지만 아쉽게도 영화 덩케르크는 주요 부분에서는 수상하지 못하고 편집상, 음향 편집상, 음향 효과상의 수상에 그칩니다. 이런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덩케르크라면 그 작전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영화가 바로 다키스트 아워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영화 제5원소, 레옹, 다크나이트 시리즈 등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대배우 게리 올드만이 윈스턴 처칠을 연기합니다. 그의 실력과 명성과는 달리 지금까지는 아카데미와는 인연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칠의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재현하면서 시상식 이전부터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변 없이 게리 올드만이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의 뛰어난 연기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할 만한 영화가 또 있죠. 영화 겟아웃입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었던 영화였어요. 코미디언 출신인 감독 조던 필의 작품입니다.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흑인을 향한 백인 사회를 꼬집으면서 섬세한 미장센과 연출까지 정말 신선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겟아웃은 3빌보드를 제치고 각색상을 수상합니다. 공포영화 장르로서는 최초 수상이라고 하네요. 작품상 후보에 오른 점도 식스센스 이후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조던 필이죠. 그 밖에 주목할 점이 있었던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95년생인 티모시 샬라메가 키워 영화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통해서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후보자 중 90세로 최연장자인 크리스토퍼 플라머의 나무조연상 노미네이트도 주목할 만했죠. 주제가상이 개인적으로 되게 각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골든글로브에서는 위대한 쇼맨이 주제가상을 탔지만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애니메이션 코코와의 대결에서 코코의 리멤버미가 승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저번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영화 콘택트를 만든 드네 빌베브의 블레이드 2049를 많이 응원했었는데 작품상 후보에도 선정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혹성 탈출을 제치고 시각효과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진짜 오늘은 오랜만에 디오스카를 녹으면서 그런지 아니면 최근 시상식이라 그런지 정말 할 얘기가 많았네요. 녹음하는 저도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영화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90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레이디 버드 등 후보에 오른 작품들이 곧 개봉을 많이 한다고 하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대학생분들은 다들 개강을 하셨을 텐데 신입생분들은 캠퍼스 분위기를 만끽하시고 재학생분들 또 복학생분들은 금방 방학이 오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 휴학생이라 걱정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요새 기온이 왔다 갔다 해서 다들 몸살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디오스카였습니다. 안녕.